프로축구 K리그 시민구단이 창단할 때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적이 없었고 국제상사에서 광고 홍보판 척부장을 맡기도 했다. 이런 경험을 살려 일화그룹 소유였던 성남이 시민구단으로 전환할 때 공모사장이 됐던 것이다. 프로축구 사상 최초로 축구부 운영비가 들지 않는 클럽팀을 만들고 아시아 챔피언스리그에 진출하는 등 성과를 냈다. 이재명 당시 시장이 축구단을 정치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기도 했다. 나중에는 이 시장이 재계약을 제의했지만 강의를 위해 학교 명지대로 복귀했다. 이후 한국은 물론 세계를 돌며 축구행정 변혁의 밑그림을 그렸다. 제주도에서 일주일 동안 걷고 또 걸었다. 2017년 프로축구연맹 총재에 단독 출마했을 때 23표 가운데 찬성 5표를 받아 낙선했지만 축구 민주화를 위한 씨를 뿌렸다는 낙선 사례를 했다. 이번에도 낙선자에게 마이크를 줄 것이라 생각했는데 정 당선자와 악수만 하고 회장을 요구받아 아쉽다. 그러나 협회 앞날이 심히 걱정된다. 정몽규 체제가 제대로 가겠는가.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될 때 축구협회가 지방협회의 진위 세력과 담합하는 행위를 막아야 한다. 사실상 정 회장이 톱다운 방식으로 선임한 클린스만 감독의 위약금 손실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50억 원을 사재 출연하겠다는 공약도 즉각 이행해야 할 것이다. 협회 비상근 임원들에게 자물쇠 성격으로 지급하는 고액의 예산 집행도 중단해야 한다. 문체부는 지난해 11월 특정감사를 통해 정 회장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다. 이를 문체부가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축구협회에 공을 넘긴 것은 협회가 피파의 정치적 중립성 규정을 들먹이며 협박했기 때문이다. 축구협회 자체의 공정위원회가 이 역할을 맡아 징계 절차를 밟은 뒤 문체부에 보고했어야 했다. 그러나 유야무야됐다. 무엇보다 국민들이 정몽규 집행부의 논란을 다 아는 상황에서 선거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. 먼저 축구협회 대의원을 구성하는 17개 시도 협회장들과 임원들이다. 짧게는 12년, 길게는 정몽준 시대까지 30년간 축구협회를 장악한 사람들이다. 협회 내 선거법을 만든 주체도 전임 정몽규 집행부다. 어떤 후보가 나와서 100년간 정시 집안과 붙는다 하더라도 이길 수 없는 제도를 만들었다. 현재 선거인 3분의 1이 정몽규 카르텔 위코어다. 지금 정 회장 체제에서 카르텔을 공고히 하기 위해 뿌리는 자물료가 어마어마하다. 1,500만 원을 받는 부회장, 600만 원을 받는 부회장, 일종의 특수활동비 같은 것이다. 이번 선거도 전임 지도자 등 축구협회 인사권을 가지고 여러 거래들이 오가지 않았겠는가. 축구협회는 선거인단 192명 이 워낙 적어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동원할 수 있다.